자,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인데요. 민주당에서 검찰 조작 수사 폐습을 밝힐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깁니다.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들어보시죠. 정치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밝히고 있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힐 독립기구는 어떤 걸까요? 지금 검찰 없어지기 일부 직전인데.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김용,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돼서 자, 지금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판결 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이 검찰이 조작 수사했다라는 취지로 밝히겠다라는 취지 같아요.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조규현 변호사님 법률이 당에서 맡고 있으니까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어떤 TF입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 이전부터 시작된 수사도 있죠. 관련돼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정해놓고 사건을 꽤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민주당이 계속 해왔던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기소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기소가 이루어지고 판결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과 맞닿아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긴 했지만 이 실제 유죄에 인정된 핵심 증거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그 이화영 부지사 측은 계속해서 진술 세미나 등 실제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 본인까지도 이 돈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북한 방북을 위한 그리고 대북 사업을 위한 돈을 보낸 게 아니냐는 내용으로 이제 사건을 맞추고 있었다는 진술을 계속했죠. 근데 이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진술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모순적으로는 그것은 또 진술이 그렇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민주당이 계속 본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사건에 같이 관여돼 있고 도피 중이었던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정반대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구체적 수사를 통해서 내용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전에 했던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자신의 형량을 감하기 위해서 검찰과 모종의 협의가 된 결과로서 진술이 조작됐다면 사건 자체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대북 송금 사건 외에도 본인 개인의 뇌물 사건 등이 같이 있지만 적어도 대북 송금 사건에서 관련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왜곡됐고 오염됐고 조작됐다고 하면 네. 배상윤 이 KH그룹 회장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탄핵이 된다면 이건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럴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놓고 주요 핵심 사건인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가 대장동 사건, 또 알펜시아 입찰 로비 사건 등 지난 정권에서 있었고 수사 기소 공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가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선 변호사님.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이게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이 됐는데 이것도 지금 조작 수사라고 하니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원의 판결이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닐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검찰 사죄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검찰 해체할 건데 사죄하고 말 게 있어요. 조작하려고 해도 이제 조작할 검찰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니까 그건 추후에 별로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 이민정 검사장을 비롯해서 다 사과하고 사죄했지 않나요? 본인들이 와서 사과하고 사죄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더 나가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건, 그리고 1, 2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사건, 이런 것까지 들먹이면서 조작 TF 이런 걸 하려고 할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밑자락을 깔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향후에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에 대법원 확정된 것, 사건 자체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1심에서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검찰 조작 TF에서 검찰을 조작했다고 사실은 몰아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하여금 공소 취소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재판중지법 아직 안 만들고 있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시켜야 한다. 그런 이제 여론 조성용이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화영이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김용 1심, 2심에서 유죄 받았고 징역 5년 받았어요. 네. 이화영과 김용은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둘을 사면할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 검찰 조작 얘기를 하면서 결국 사면의 어떤 명분, 왜냐하면 뭐 대법원까지 확정됐는데 사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검찰 조작에 의한 거고, 그다음에 증언 자체도 검찰 조작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 1, 2심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은 사면을 해줘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그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냥 뭐 정치적 행위 자체가 그냥 의미 없게 그냥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뭔가 바닥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마 TF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네.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야당에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사 출신 곽태규 의원, 일부 사건 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다.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이죠. 노골적 유죄 뒤집기다. 사법 불복을 넘어 조직적 사법 조작이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 대북 송금 사건이 얼마나 치명적 약점인지를 보여주는 거다. 야권에서는 김종호 의원님 100번 양보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어떤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주장을 뭐 하더라도 이제는 뭐 측근들 유죄를 선고받거나 대법 확정 판결을 받은 측근들에 대한 수사까지 조작이라고 하면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야권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당선되고도 잘못한 건 가릴 수 없다라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재판 피하지만 임기 5년 끝나고 나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부터가 보세요. 정치 검찰 수사 조작 기소 대응 TF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소 단계였다면 저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7년 8개월 징역형 받았고요. 이화영 지사는 거기다가 벌금도 2억 5천 그리고 추징금도 3억 2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 TF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로 가지고 온 게 더 기가 막힙니다. 배종윤이라는 사람을 들고 나오는데요. 인터폴 적색 수배범입니다. 무슨 그런 범죄자 말도 안 되는 외국에서 하는 말 듣고 이거 일을 시작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 계속 피해 다녔어요. 대만으로, 하와이로, 일본으로 피해 다녔는데 그럼 그동안 왜 피해 다녔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얘기하죠. 그래서 적색 수배범의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도 얼마나 명분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 뒤져보니까 과거에도 전과가 무지막지하더라고요.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뭐 510억 원 규모 과징금 받은 이력도 있고요. 과거에 중국에 가가지고 북한하고 경제협력 합의서 해가지고 역시 대북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 말 듣고 이런 TF 만들겠다? 완전히 사법 장악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짜도 좀 엉성한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나. 등장인물 자체도 믿음직하지 않은 등장인물을 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조만간 다루겠습니다만 이 관세 문제나 한미동맹 이런 데 하는 데 있어서
북한 관련돼서나 중국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유엔에 나가서 우리가 시리아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향해서 함부로 돈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주체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된 분과 그분 바로 밑에서 일했던 평화부지사가 그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한 분은 재판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파장을 낳을 수 있는 TF이기 때문에 이 사법 근간을 흔드는 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조기현 변호사님. 예. 지금 배상윤 전 회장의 어떤 해외 도피하고 전과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이 이화영 부지사 사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은 김성태 회장은 그냥 훌륭한 기업가였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됐냐면 최초에는 이재명 당시 이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못 밝혀냈고 그때 김성태도 해외 도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갑자기 2023년 1월 달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관련이 없다고 했던 김성태가 갑자기 귀국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술술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화영 부지사도 대북 송금 사건에 추가 기소가 됩니다. 원래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러니까 이 수사가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 그리고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배상윤 전 회장이 지금 하는 얘기를 둘이 똑같이 놓고 누가 더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의 근거가 다른 물증으로 확인되지 않고 진술로 맞춰져 있다고 하면 그에 반대되는 배상윤 회장의 진술을 통해서 따져볼 만한 사건이 된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네.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저 TF에 모 의원의 이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산 건은 들어가 있지 않죠? 뭐 아직 모르겠어요. 그거 거기는 안 아닐 들어가 겁니다. 있습니다. 예, 예. 예.